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1년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그 행사장 안에 마련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고요. 좌석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내빈 여러분 자리는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칸막이에 이렇게 착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 되도록 마스크 착용은 유지하고 학회가 진행되는 동안 담소는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정숙한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금일 2021년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우리 학회의 회장단 및 발전위원 그리고 이사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튜브에서 한국벤처창업학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개회식과 시상식의 사회를 맡은 국민대학교 이우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년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일어나 단상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 한국벤처창업학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신 한국벤처창업학회 허철무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원 여러분, 2021년도 현재까지도 팬데믹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국내의 경제와 정치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백신의 개발과 접종 시작으로 인하여 청신호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백신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안정화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사태는 세계적으로 산업군의 판도를 바꾸면서 특히 비대면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오늘도 우리 학회는 부득이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중심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6년 4월에 설립된 우리 학회는 기업가 정신, 벤처 및 창업에 관한 학술 연구, 의회 확산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약 2,000여 명의 교수, 벤처 기업 경영자, 산업별 전문가를 회원으로 하는 메이저 학회로 성장하였지만 직면한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벤처 창업 생태계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중심에서 우리 학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벤처 육성으로 정하게 되었고, 산학연의 많은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벤처 창업 생태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학술대회 장소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마련해 주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이유재 학장님, 축사를 해주신 권칠승 장관님, 윤대희 이사장님, 박철웅 이사장님, 이한주 부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꺼이 기조 발제를 맡아주신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이영달 이사님, 벤처기업학회 이재남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벤처 창업 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신 IBK 기업은행, 주 네오위즈, 주 아정보통신 대표이사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신 황보윤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 논문 심사를 맡아주신 회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회 회원님을 비롯한 고문단, 전임 회장단 및 임원들의 진심 어린 봉사 정신과 열정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학술대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신 서울대 경영대학의 이유재 학장님의 환영사를 동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 이유재입니다. 관악 캠퍼스에 꽃이 활짝 핀 4월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한국벤처창업학회 허철무 회장님, 벤처기업협회 이재남 국장님,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이영달 이사님을 비롯한 학회 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사상 초유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행사와 집회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온오프 소통 채널을 모두 활용하여 멈출 수 없는 창업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시는 학회 연구자 여러분들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경제 성장의 기반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의 일환으로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의 확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창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 전환과 기업가 정신을 배양하는 창업 경영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벤처의 핵심인 엘리트 벤처 창업에 서울대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2014년에 벤처경영 연합전공을 개설했습니다. 매 학기 20여 명의 학생이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을 공부하고자 전공에 진입하여 현재 1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대, 경영대, 자연대, 인문대, 사회대, 농생대로부터 와서 미래 경영자로서의 교육에 참여 양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대는 더욱 활발하고 체계적으로 창업자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오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벤처 육성이라는 주제로 한국 벤처의 창업 정신과 한국 경영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온 오프라인을 통한
열띤 토의가 한국 창업학 발전에 이바지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국벤처창업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임원, 회원, 귀빈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학술대회를 이렇게 지원해 주신 서울대 이유재 학장님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감사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학술대회가 그리고 우리 주제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빛날 수 있도록 국내 창업 생태계 성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님의 축사를 역시 동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입니다. 먼저 한국벤처창업학회의 2021년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벤처창업학회가 2006년에 창립한 이후 생산적이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창업 벤처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허철무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창업 벤처 생태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벤처 창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3월 11일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포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고 그 사이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재택근무나 영상회의와 같은 온라인 비대면 문화가 우리 삶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로 활짝 열릴 디지털 경제 시대에 혁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작년에 비대면, 바이오, 그린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신설하였고 2025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함께 6조 원을 조성하여 혁신 스타트업과 벤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본예산 300억 원에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300억 원을 더해 총 600억 원으로 올해에만 400개의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앞으로 우리 창업 벤처 생태계가 더욱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벤처창업학회의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님의 축사를 역시 동영상으로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윤대희입니다. 먼저 오늘 한국벤처창업학회에서 주관하는 춘계 정기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벤처창업학회장 허철무 교수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삶을 크게 바꾸고 있는 코로나19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환경이 일상화됨에 따라 산업 전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이는 벤처 창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학술대회 주제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벤처 창업은 벤처 창업 분야의 모든 이들이 이목에 집중될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 단계에서부터 성장, 회수, 재도전에 이르는 기업 생애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금융,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5월에는 신용보증기금이 벤처 투자자로 지정되었고 작년 12월에는 연구개발 유형 벤처 확인 전문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지원에 더 한층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렌드에 맞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한국형 페이덱스 개발, 비대면 보증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혁신 금융을 선도하는 정책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벤처창업학회의 학술적인 성과와 신용보증기금의 벤처 창업기업 지원 인프라를 접목하여 벤처 창업 분야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오늘 학술대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학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두 분이 더 축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학회 네트워크와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축사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박철웅 이사장님이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박철웅입니다. 먼저 한국벤처창업학회 허철무 회장님과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벤처 육성이라는 주제로 2021년 춘계 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지난해 2020년 추계 학술대회 시 저희 재단에 직접 방문해 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팬데믹은 국내의 경제와 산업 트렌드 등 각종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도 그린 바이오, ICT, 농식품 비대면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의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재단에서도 2021년도에 벤처 창업기업 360개사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벤처창업학회는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는 학회로 산학연 전문가들 구성되어 산업 창업 생태계와 벤처기업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 학술대의 핵심 결과가 농업계를 포함한 국내의 창업과 벤처 육성 사업에 긴밀히 접목되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2021년도 춘계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이한주 부회장님의 축사를 동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핀 글로벌 대표이사 이한주입니다. 한국벤처창업학회에서 2021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스타트업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지금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축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었습니다. 2년 걸릴 디지털 전환이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스타트업의 도전 정신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력이 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입니다. 클라우드 위에서라면 적은 초기 비용으로 더 빠르게, 더 민첩하게 고객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들은 빠르게 사세를 확장하며 경제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탑10의 기업 가치는 89조로 약 3.4배 증가했고 쿠팡은 100조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미국 증시에서 상장했습니다. 2021년에는 더 많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스타트업의 기업 운명과 의사결정 방식이 사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자리매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춘계 학술 대회의 주제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벤처 육성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될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원석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술 스타트업 육성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개의 앵글로 멋있게 이렇게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사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온라인으로 뜨거운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2021년도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창업대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상식에 대해 잠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한국벤처창업학회는 국내 창업 분야의 진흥을 목적으로 창업진흥이나 혁신기업 경영, 성공창업에 기여한 기업이나 창업가 그리고 창업지원기관을 발굴해서 시상하고자 벤처창업진흥대상, 혁신기업가 대상, 기업가 정신대상을 2011년에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만큼 경건하고 엄숙한 시상식을 위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수상자분들께 축하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분들이 단상에 오르실 때 내빈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창업대상, 벤처창업진흥대상 수상이 있겠습니다. 2021년 창업대상 벤처창업진흥대상 수상자는 IBK 기업은행 윤종원 은행장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윤종원 은행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원 은행장님께서 바쁘신 업무 관계로 조봉현 부행장님께서 대리 수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업 분야의 성장을 위해 그동안 힘써주신 수상자분께서 단상에 올라와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벤처창업학회 창업대상 벤처창업진흥대상 IBK 기업은행 윤종원 은행장. 귀사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벤처창업 기업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신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본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벤처창업학회장 허철무.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한번 촬영하고요. 우리 더 의미 있는 사실 수상 소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리 수상하신 IBK 조봉현 부행장님께서 수상 소감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업은행 부행장 맡고 있는 조봉현입니다. 예, 사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희 윤종원 은행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수상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와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상들이 저희 은행도 많이 받고 있지만 오늘 주시는 이 상이 가장 뜻이 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IBK 기업은행은 지난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의 중소기업 지원 쪽으로 굉장히 역점을 두고 해왔는데요.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벤처 스타트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은행에서 모험 자본을 통해 가지고 초기에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 IBK 창공이라 해가지고 창업 공장을 줄인 말인데요. 서울, 마포, 구로, 대전, 부산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스타트업들이 잘 창업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기업은행은 이런 벤처 창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IBK는 올해 6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 상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허철무 학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벤처 창업학계에 대한 애정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수상 소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2021년 창업대상 혁신 기업가 대상 수상자는 네오위즈의 문지수, 김승철 공동대표로 선정되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벤처창업학회 창업대상 혁신기업가 대상 네오위즈 문지수, 김승철 공동대표. 귀하는 남다르고 뛰어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어 본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벤처창업학회 회장 허철무. 네, 오늘은 문지수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의 큰 축복 속에서 수상을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역시 그 문지수 대표님으로부터 소중한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허철무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벤처창업학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차기 회장으로 선임되신 전상민 회장님께도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오위즈에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24년 전에는 막 시작한 스타트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게임 시장에서 더 큰 시장에서 다양한 플랫폼에 여러 가지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해 왔습니다만 아무래도 회사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더 빠른 스피드, 매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전하는 데 좀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인디게임 개발사 발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기도 하고요. 그렇게 서로 동반성장을 모색하면서 새로 발굴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게임들에게 저희가 가지고 있던 마케팅 노하우라든지 플랫폼 최적화 같은 이런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때로는 투자도 하고 때로는 같이 서비스도 하는 모델로 저희가 동반 성장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 맞춰서 작년 여름에는 순수 온라인으로 하는 게임쇼인 방구석 인디게임쇼를 기획해서 200여 개의 인디게임 개발사들이 게임이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런 기회
계속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게임들이 더 넓은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난 24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 기업가 대상을 수상하신 문지수 대표님으로부터 수상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2021년 창업 대상 기업가 정신 대상입니다. 기업가 정신 대상 수상자는 주식회사 아하정보통신의 구기도 대표님이십니다. 한국벤처창업학회 창업대상 기업가정신 대상 주식회사 아하정보통신 구기도 대표. 귀하는 기업가정신 발휘를 통한 기업 운영으로 젊은 창업인들에게 이상적인 기업가상을 제시해 이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본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벤처창업학회장 허철모.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하 정보통신은 이 교탁, 전자교탁을 이렇게 또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전자로 체온을 측정하는 체온계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역시 우리 구기도 대표님으로부터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하정보통신 구기도입니다. 저는 아주 미천한데 이런 큰 상 주셔서 고맙고요.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희 사업 시작한 지가 27년 됐고 덕분에 학회 덕분에 오랜만에 교정 밟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변했고 이렇게 뜻깊게 상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올해는 저희도 뜻깊은 해입니다. 저희 27년간 가진 고생 노력 해왔고 올해 이제 연말쯤에 저희가 상장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상이 2021년 출발하는 큰 선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지쳐있는 중소기업들 발굴해서 이렇게 학회도 여시고 상도 주시고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당부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상을 하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로써 2021년도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개회식과 창업대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창업 생태계가 더욱 성장하는 2021년을 기대하며 앞에 나와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수상하신 분들이 먼저 앞으로 나와가지고요,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나서 그렇게 전체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상자분들은 빔을 꺼야 되는 거.
김치. 네, 이제 다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상하신 기업과 수상하신 기업에서 같이 오신 분들, 동행해 주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같이 사진 촬영을 좀 하시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하고 같이 온 직원이나 아니면 임원분들은 같이 사진 촬영을 하실 수 있게, 네, 없으시면 저희 이제부터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벤처 육성이라는 주제로 김용태 남서울대학교 교수님과 황보윤 국민대학교 교수님을 좌장으로 이영달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이사님과 이재남 벤처기업협회 국장님이 기조발제를 해주시고,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님, NBC 파트너 정한나 김경찬 대표이사님, 양영석 한밭대 교수님, 유병준 서울대 교수님이 참여해 주시는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벤처창업학회 2021년도 중개학술대회 기조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남서울대 김용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기조 발표를 연속으로 듣고
그다음에 황보영 자장님의 사회 아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글로벌 초고 성장 벤처와 디지털 전략이라는 주제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의 이영달 이사님의 기조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 곳에서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또 달려와 주신 우리 이영달 이사님께 큰 박수로 환영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달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달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이제 좀 늦었고 또 우리가 토론 시간을 좀 충분하게 갖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그 발표 내용을 최대한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제가 오늘 나눌 주제는 글로벌 초고성장 벤처와 디지털 전략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어떤 그 발표 내용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The Power of Digital and Transnational이라고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초고성장 벤처를 읽는 키워드인데요. 이 디지털과 이 초국적이라는 트랜스내셔널 어프로치가 기존의 우리 어떤 그 전통적인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성장하는 방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사례를 가지고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최근에 우리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4월 6일 기준에서 시가총액을 보니까 원화로 89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의 유통 명가라고 하는 신세계 유통 부문입니다.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 푸드, 광주 신세계, 그리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신세계 백화점까지 합치니까 8조 3천억입니다. 롯데 유통 부문을 보니까는요, 롯데 쇼핑, 롯데 하이마트, 롯데 푸드에서 5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실 때 그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쿠팡은 업력이 이제 만 11년이 채 안 됩니다. 이제 10년 정도 넘은 업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무엇이 업력 11년의 유통 풋내기 쿠팡이 업력 66년의 신세계, 업력 54년의 롯데 등 유통 명가들보다 10배 이상의 어떤 시가총액을 가질 수 있는 격차를 만들어내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것, 그 다음에 비재무적인 것, 이것이 다 합쳐지는 것이고 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어떤 합이 우리 기업의 현재 시가총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은 쿠팡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또 재무적 가치와 비재무적 가치가 신세계 롯데의 10배, 17배가 되는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윅스라는 회사도 굉장히 재밌는 회사인데요. 그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2006년에 이스라엘에서 창업을 했고요. 2013년에 나스닥에서 상장을 했습니다. 불과 창업 이래로 상장까지 걸리는 시간은 7년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여러분들 그 우리 쓰시는 홈페이지에 템플릿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비즈니스 전개 방식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한 곳에서 두고 월드와이드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들어서 보시게 되면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2021년 4월 6일자 기준에서 시가총액이 원화로 해서 약 19조 원 정도 됩니다. 원화로 시가총액 19조 원에 대비되는 국내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냐면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도 시가총액이 19조 1천억입니다. 4월 6일자 기준에서 보게 되면요. 근데 이제 이 두 회사를 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요, 매출액과 이익은 NC소프트가 월등히 큽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비슷한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윅스의 경우에는 R&D 투자가 매출액 대비해서 가지는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2020년 기준에서 보게 되면요, 매출액 대비 R&D 투자가 32.4%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해서 R&D 투자 비율이 약 16%입니다. 그래서 NC소프트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어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매출 총이익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이 원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기본적인 매출 원가율은
32%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순적자를 내고 있는데 순적자를 내는 이유가 R&D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R&D에 투자하는 것이 뭐 특정 연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연도를 보게 되면 꾸준하게 매출액 대비 30% 이상의 R&D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규모가 작은 사이즈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자전거를 제가 굉장히 타는 걸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자전거 의류 브랜드 중에서 라파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영국 런던에 본사가 있고 이 런던 한 곳에서 월드와이드하게 제품의 생산부터 시작해서 공급까지를 다 하게 됩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웹사이트를 들어가시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한글로다가 표현이 되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표현이 됩니다. 특정 어떤 국가에서 액세스를 하게 되면은 그 국가의 언어에 맞게끔 굉장히 깔끔하게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런던 본사에 있는 월드와이드 서비스 조직에서 이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글로벌 초고성장에 관한 연구들을 좀 몇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글로벌 유니콘 클럽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최근 3년 동안에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15% 이상 되는 기업들 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1억 불 이상 되는 기업들을 별도로 추출을 해가지고 연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콘 클럽과 하이퍼 클럽을 더해서 21세기 컨텍스트에서 기업 성장 이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 결과들이고요. 시간 관계상 다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한 가지 강조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초고성장 벤처들이 보니까 지역적으로 모이더라. 일종의 클러스터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 산업에 모이더라.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최근에 고성장하는 그 10개 산업인데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디지털 쪽입니다. 바로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이 디지털과 트랜스내셔널의 어떤 그 파워가 어떻게 이제 우리 실제 기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냐면요. TMA라고 해서 Total Addressable Market, 즉 도달 가능한 유효 시장의 규모를 대폭 키워줍니다. 우리 디지털과 트랜스내셔널의 공통적인 속성은 국경과 국적과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별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에 TMA가 대폭 커지게 됩니다. 이 도달 가능한 어떤 그 규모의 시장이 극대화된다라는 것은 그 개별 기업의 성장 잠재력 자체가 극대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극대화되니까 초기 투자의 어떤 규모와 질적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아까 제가 시간 관계상 스킵을 했는데요. 여기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최근에는 기업이 이민을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연구한 거에서 의하면은 최근에 어떤 그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또 북유럽에서 미국으로 또 아세안에서 인도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그 테슬라가 텍사스주로다가 이주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플로리다주라든가 텍사스주라든가 유타주라든가 기업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다가 이동하는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클러스터 효과하고 같은 맥락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개별 기업들은 파이오니어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클라우드 부분이 오늘의 어떤 내용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제반 어떤 그 디지털 이슈들은 클라우드로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선도적인 형태의 전략을 취하고 클라우드에 기반해 있다 보니까 일정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되는 단계가 지나고 나게 되면은 글로벌 고객과 시장을 확대하는 것들이 속도가 굉장히 가파라집니다. 제가 이제 우리 유니콘과 초고 성장 기업을 잘게 세분화시켜서 각 그 세그먼트별로다가 페르소나를 다 꼽아봤는데요. 보게 되면은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100%가 넘는
이 슈퍼 그로잉 컴퍼니들 같은 경우들요, 업력이 한 7년 정도입니다. 유니콘들 대부분 다 업력이 7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업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성장을 더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됩니다. 대신 이런 어떤 클라우드 기반으로다가 비즈니스를 펼치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만 되고 나면은 고객과 시장을 확대하는 어떤 속도라든가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는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드리고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디지털과 트랜스내셔널 파워인데 핵심은 클라우드로다가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오늘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기조 발표해 주신 이영달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의 의미로 벤처기업 협회 이재남 국장님의 기조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국장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벤처기업회 벤처확인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발제하신 이영달 이사님에 이어서 제가 발표할 주제는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의 의의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압축해서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혁신, 기업 혁신, 교육 혁신, 제도 혁신. 혁신이란 뜻은 묵은 풍습,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20년 넘게 지속된 벤처 확인 제도 혁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동안 혁신 패러다임을 기술, 대기업, R&D 투자가 주도해 왔다면 앞으로의 혁신은 단순 기술 혁신을 넘어 사회, 조직 등 비기술적 혁신을 포함하는 우리 사회 전반에 창의와 혁신의 DNA를 번성할 수 있는 혁신 성장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술적으로 벤처기업 정의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업가 정신, 도전, 혁신, 모험 등등 우리가 그 속성들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타트업 아메리카,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중국 몽, 일본의 신성장 전략 등 전 세계에는 혁신 경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벤처기업 요건을 구분하고 있으며 큰 틀에서는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정책 대상화를 하여 국가적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국가 경제적 역할과 가치가 높이 평가되면서 보다 많은 벤처기업을 창출해내기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고 그 위상도 강화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제로의 과감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간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시겠습니다. 벤처기업 특별법 제정 이전 벤처 1세대가 등장하는 태동기에는 저희 그 벤처기업 협회를 중심으로 한 벤처 1세대 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서 코스닥 시장이 개설되고 97년 벤처기업법들이 제정되는 등 벤처 활성화 대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고 IT 산업의 급성장과 맞물려 벤처 산업의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 전국이 창업 열풍으로 넘쳐나는 벤처 붐이 일어났지만 곧이어 IT 버블 붕괴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침체의 수렁에 빠지면서 우리 벤처기업도 그 여파를 건드리지 못하고 암흑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시기 정부는 2002년 벤처 건전화 대책을 시작으로 벤처 캐피탈 투명성 제고, 코스닥 시장의 퇴출 요건 강화, 이러한 벤처 산업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비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2006년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 제도가 시작되고 벤처기업 특별법은 2007년과 17년에 유효기간이 10년씩 연장이 됩니다. 그러던 차에 2018년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혁신 대책이 발표되면서 현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 제도로 변경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난해 2월 민간주도 벤처 확인 제도가 반영된 법이 통과되면서 1년의 저희가 준비 기간을 거쳐서 올해 2월 민간주도 벤처 확인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용하여 왔으며
현재는 민간이 주도하고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선별하는 제도로 변화해 왔습니다. 벤처 생태계 현황입니다. 벤처 확인 기업 수는 벤처 버블 이후 2003년 7,702개사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이제 2월 말 39,800여 개사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IT 산업 성장에 힘입어 벤처 산업은 단기간에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였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벤처 기업은 오히려 고용을 늘리는 위기 속에서도 강한 벤처라는 인식과 함께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제2의 벤처 붐이 오고 있다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벤처 펀드와 투자, 기술 기반 창업, 신설 범위 등이 우상향하고 있고 얼마 전 13일입니다. 20년 7개월 만에 코스닥 지수가 1000선을 돌파했었습니다. 이 모든 지표가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벤처 붐이 좀 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의 양적 확대와 제도 정착에는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책기관 중심으로 장기간 운영되어 오면서 재무 안정성에 편중된 보증 대출령이 85%를 점유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보증과 대출을 받으면 1+1 개념으로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는다는 목소리도 나왔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벤처 생태계의 왜곡 형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난 5년간 정부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들을 보면 벤처 확인의 주체가 공공기관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위원회로 기존 3개의 확인기관에서 단일 벤처 확인기관으로 제주 운영의 단일화를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벤처 확인 평가와 최종 심의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벤처 확인 유효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서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벤처 확인 유형의 경우 벤처 투자 유형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엑셀러레이터, 크라우드 펀드 이런 것들이 민간의 다양한 투자 형태를 적격 투자자로 인정하면서 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연구개발 유형은 기존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기업부설 연구소 하나만 인정하던 것을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창작부서를 이제 추가로 이제 인정하게 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R&D 조직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불필요한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보증 대출 유형은 폐지되고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혁신 성장 유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개편된 벤처 확인 제도의 절차입니다. 저희는 온라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신청, 평가, 심의, 의결을 단일 창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기업이 기초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신청한 가능한 벤처 확인 유형을 사전에 추천해주고 기업은 그 유형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과 바뀐 것은 전문 평가 기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벤처 확인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벤처 확인 기업은 언제든지 비대면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현재는 기업 정보 제공 가능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벤처 기업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벤처 확인 종합관리 시스템은 중소벤처24라는 클라우드 플랫폼 내에서 구축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했으며 이지패스를 통해서 중기부 내 타 서비스와 연계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민 원격 지원 솔루션을 도입하고 실시간 상담 기능, 행정정보 연계 범위 확대, 공공 데이터 포털 연계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벤처 확인 평가 모델은 저희가 업종과 업력, 이제 특성이 반영된 제조업, 서비스업, 창업 3년 이상과 미만 이 4가지 모델로 구분해서 신청 기업은 자사에 맞는 평가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벤처 확인을 위한 혁신 모델 지표는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었으며 창조성, 협업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서 총 기존에 18개 지표였던 것을 14개로 간소화하였고 향후 평가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기술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평가 지표도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데이터 기반의 평가 모델 개발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해서 벤처 기업이 되면 여러 가지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해준 세대 지원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기보의 보증 한도 확대,
상장 심사 시 기준 우대, 그다음에 입지, M&A, 인력, 광고 등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벤처기업 성장은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이제는 벤처기업이 대기업의 산업적 대안기업군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혁신 성향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에 기여할 핵심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철저한 민간의 시각으로 벤처다운 혁신기업을 선별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 혜택과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벤처기업의 성장 고도화를 위해 전략과 미래 미션, 미래 비전, 세부 추진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리라 사례됩니다. 민간 주도의 제도 운용을 통해서 혁신 기업을 잘 선별해내고 그 선별된 벤처 기업이야말로 우리나라가 혁신 활동을 얼마나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혁신 지표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민간주도 벤처 확인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에 크게 기여해 주신 금연의 이제 토론자이자 저희 벤처기업회 전임 회장이신 안건준 명예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조 발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벤처기업 확인 제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이진남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자장님과 토론자님은 자리에 위치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실상 발표하신 분들 준비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일주일 이상 준비를 하신 내용들일 거고, 특별히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좌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끼는 건요. 여기 같이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이 각각 이 분야의 필드에 20년 이상의 뭐 창업 분야든 투자 분야든 또 이 창업 관련 연구 분야든 이런 분들이 저는 뭐 대한민국의 우리 벤처 창업 학회 뭐 이런 토론에서만 만나 볼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까? 박수 한번 주시죠, 오신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제가 소개는 해드리지 않고요.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는 순서는 우리 안건준 회장님, 그다음에 유병준 교수님, 또 김경찬 대표님, 양영석 교수님, 이런 순서로 한번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기 초급 연구자들이나 중급 연구자들 계시면요,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던져주시는데 굉장히 저한테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꼭 빽빽하게 한번 잘 받아 적어가면서 나중에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건준 회장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건준입니다. 제가 벤처기업회 회장을 이제 연임을 해서 4년간 봉사를 했었습니다. 뭐 불과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임기가 끝나서 지금 오롯이 이제 기업을 다시 키우기 위해서 다시 이제 산업 현장에 이제 다시 또 돌아갔는데요. 제가 벤처기업 협회를 맡으면서 굉장히 크게 대한민국의 벤처 생태계가 성장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내용에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이제 도대체 벤처기업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느냐를 본 거죠. 그리고 코스피에 보니까 뭐 한 1000여 개 되는 코스피 중에서 대략 상위, 그러니까 대략 앞에 상위 20개 중에서 몇 개가 있나 보니까 4개더라고요. 그게 이제 셀트리온하고 NC소프트, 그다음 네이버, 카카오인데요. 이 4개 회사의 시총이 한 140조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에서 코스닥 기업 한 1,400개, 1,500개 중에서 이제 상위 한 20개 정도 중에서 이제 이 벤처기업 인정을 받은 벤처기업 몇 개냐고 보니까 한 12개, 13개였고 그 회사들 다 합쳐가지고 이제 대략 상위 한 20개 정도를 두 개 다 쪽에 합쳐보니까 한 17개 정도 되는 이 회사의 시총이 한 200조가 넘더라고요. 의미 있는 숫자인 거죠. 과거에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경제의 실질적인 중추를 재벌 대기업들이 영위를 했었는데 참 엄청난 변화가 불과 최근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남 국장도 발표했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벤처 기업 인정받은 기업이 한 4만여 개 되는데요.
우리가 좀 또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이 4만여 개 외에도 벤처기업 인정을 받은 방금 말씀드린 셀트리온이나 이런 회사도 보면 다 벤처기업 인정받았던 기업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기업을 이제 벤처기업 인정 이력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약 3만여 개가 있습니다. 재미난 거는 이제 이런 현재 대부분의 이제 기업이 성장하고 이제 어느 정도 중견 벤처가 된 수준을 보면 대부분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대략 뭐 1,000억 벤처를 한번 집계를 해본 거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가 항상 이런 조사를 하고 있고 이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1,000억이 되면 어느 정도는 이제 회사가 중견의 틀을 갖춘 기업이 되는데 이 1,000억 기업이 대략 대한민국에 보니까 1,000억 기업의 그 벤처 1,000억 기업이 한 580여 개 되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매출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서 한 3, 40조 정도 됩니다. 꽤 많죠. 그리고 이 1,000억 벤처라고 하는 기업들이 고용하는 고용 인원이 한 23만에서 한 25만 명 됩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인력 미스매칭 때문에 어느 쪽에서는 사람이 부족하고 어느 쪽에서 사람이 못 들어가서 기업을 직장을 못 잡아서 고생하는 친구도 많이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가 처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새로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서 4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 제일 먼저 만들었던 우리 까먹었다. 문재인 정부 들었어서 제일 세게 했던 위원회가 있어요. 일자리위원회. 죄송합니다. 제가 일자리위원회였거든요. 갑자기 이제 단어가 안 가서. 일자리위원회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냥 현 정부 들어서서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힘도 셌던 위원회였고요. 그때가 또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많은 얘기와 제안을 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정도가 아닌 거죠. 실제로 비참한 실적을 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와중에서 제가 이제 대통령께도 거의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보니까 9년간 규제 개혁을 하려고 이제 힘들게 해보니까 한 800개 정도 했는데 반대로 그럼 새로 생긴 9년 동안 생긴 규제는 몇 개냐? 그게 9,000개인 거야. 그게 대한민국이었던 거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각 정부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생태계를 위한 규제 계획에 대한 얘기들은 끊임없이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로 갔던 거죠. 물론 문재인 정부의 실패도 있었겠지만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벤처기업 협회가 대한민국에서 진보와 보수 또는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항상 중도를 지키기 위한 협회의 역할을 하고 했기 때문에 항상 대통령 앞에서도 그냥 강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욕도 많이 먹었어요. 저보고 아주 심하게 저보고 아주 심한 보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수 아닌데. 근데 왜 보수냐고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서 이제 쉬운 소리 하는 사람 니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해해 준 거죠. 사실 벤처기업 협회가 이런 얘기를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경총이 하겠습니까? 대한상이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 벤처 확인 제도를 이렇게 민간으로 이양시킨 것도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20년의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그 부분에서도 이제 새로운 시장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오늘 우리 이제 이재남 국장이 발표하면서 쭉 한번 또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해 보니까 토스와 배민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토스는 처음에 사실 이 회사가 기업 가치도 없었죠.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사실 기업 가치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해 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 김동연 부총리하고 규제 빼주자. 그때 분위기에서 회사가 규제 하나 딱 바꾸고 하니까 이 회사가 지금 기업 가치가 거의 한 3조 넘었거든요. 불과 규제 하나 바꿔준 것밖에 없는데 물론 그다음 열심히 한 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요. 그 회사가 규제 하나 바꿔주니까 회사 가치가 4조가 되더라고요. 배달의 민족, 옛날에 배달의 민족 같았으면은요 벤처기업 확인 안 됩니다.
아니 그 회사가 시작이 뭔 회사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 기업 가치가 지금 벌써 5조가 넘었잖아요. 지금 아마 지금 15조, 20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회사 그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독일 쪽에 넘어갔을 때 기업 가치가 한 5조였잖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도와주고 그때 힘들어할 때 뭐 공정위에 힘들 때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주말은 좀 지났습니다. 오늘 발표하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벤처기업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 뭐 단순히 뭐 규제 문제도 아니고 또 더 많은 기업을 뭐 창업하기 위한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다양한 고민들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요. 만들어 놓아진 것만 제대로 해도 이거 완전 대박이다. 아까 말씀드린 4만여 개의 현재 벤처기업 인정기업 그리고 추가로 약 3만 개의 벤처 이력기업 합이 7만 개인데요. 이 7만 개 중에서 딱 그냥 5천 개만 한 1,000억 벤처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그럼 5천 개? 그럼 5천 개면 대략 1,000억 벤처가 5천 개면 그게 어느 정도 규모지? 엄청난 숫자거든요. 매출 1,000조 원이고요. 고용인원 2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완전 고용 상태 되는 거죠. 완전 고용 상태. 다 만들어져 있는데 저도 못 먹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뭐 앞으로 1년 남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해야 될 부분과 또 새로운 정부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또 협회에서 산업계에서는 우리 벤처협회가 많이 노력을 하지만 우리 이제 한국 그 벤처창업협회에서도 그런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발제자분의 말씀도 보면 저도 굉장히 뜨거운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더 토론과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고 뭐 하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참 시간이 없으면은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남겨놨다가 이따 쉬는 시간에 직접 오셔서 질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답을 여러분들께 이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병준 교수님이 오늘 유병준 교수님이 다른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무리하게 참석을 하셨는데 본인 코멘트를 하시고 조금 먼저 나가시더라도 여러분 박수는 치지 마시고 그냥 지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병준 교수님 여러분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얘기하고. 제가 들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가 사실은 원래 이제 경영 정보를 하다 보니까 전공이 원래 경영 정보인데 그 하다 보니까 저희 원래 전공에서 많이 하는 게 원래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 엔지니어링이라고 한 1980년대 후반부터 기업 혁신에 대한 거를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전자상거래 나오고 여러 가지 하면서 저도 이제 전자상거래 연구를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최근에 사실은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강의라든지 또는 자문 요청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1, 2년 전부터. 이게 무엇인가 봤더니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이런 이제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세계 이제 10대 기업이 바뀌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좋았던 거는 제가 한 10년 전, 7, 8년 전에 이제 대기업에 가서 이런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은 말씀 다 감사한데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안 되고 다음에 해보겠다라고 하고 이제 마치는 거죠. 그럼 저는 프로젝트 했던 거 이렇게 드리면 이제 변화는 없었는데 최근에 또 작년에도 그렇지 뭐 대기업에서 이제 갑자기 제조하는 대기업에서 갑자기 저한테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그걸 어떻게든 희망을 갖고 바꾸려는 사람이니까 갔는데 좋았던 거는 그 책임자 분께서 사장님께서 가자마자 말씀이 뭐냐면 무조건 바꾼다. 그게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무조건 바꾸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어보고 이제 들어보고 좋으면 바꾼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작할 때 무조건 바꿀 건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변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다 돌아와 있어서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바꾼다라는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것이 지금 현재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부도 지금 많이 이제 얘기는 좀 느리긴 한데 많이 듣고 있고, 아까 우리 안 회장님 말씀하셨고 국장님 말씀하신 벤처기업의 민간의 인증이 민간으로 입양된 거, 이것도 상당히 큰 변화 같아서 고무적인 변화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도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참 바꾼다는데 어떻게 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도 그건 안 되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기업들 가면은 사실은 또 대표님은 눈이 반짝반짝한데 임원분들은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하나 이러고 앉아있고,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변화들이 이제 진짜로 바뀌어야 되는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바꾸자는 거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했지만 다음을 못 가고 있는데 이걸 진짜 우리가 바꾸는 거를 지금은 해야 된다. 이게 진짜 골든타임 이제 지나고 이제 배 가라앉기 시작했는데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이런 기업들이 변화하고 있고 은행들이 이제 우린 더 이상 은행 아니고 IT 기업이라고 할 정도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도 말씀대로 이제 중간 임원들이 안 바뀌는 거, 저희가 이거 전형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정부도 무슨 얘기하면 지금도 뭐뭐뭐 하면 안 된다라고 기관에만 계시면 꼭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제 변화들이 나오는 것들이 그래도 하자라는 변화들을 제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좀 더 이런 것들이 좀 더 엔커리지, 소위 말하면 더 권장돼서 이젠 진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에 좀 저희가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기업이 그래도 좀 나은 거는 정부는 안 되는 이유를 찾는데 기업은 되는 이유를 찾는 건데, 여기 아직도 그런 조직의 그런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되는 이유를 찾는 방향으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관행 중에서 이제 기존의 관행과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결국은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행장님하고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아직은 차대 마진에 의한 이익 내는 거 얘기하고 디폴트 레이트 낮추는 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지금 89조 말씀드린 쿠팡이 89조고 다른 게 5조 6조 됐고, 우리나라 카카오뱅크나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 파이낸스가 주식 가치가 이미 따져보면 왔다 갔다 하지만 뭐 진짜 2배 이상은 이미 5대 시중은행에 이제 2배 이상 2배에서 뭐 몇 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 그들은 서비스를 개발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기존 기업들은 5대 기업 보면은 아직도 차대 마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바꾼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제가 봐도 서비스 차원 아니거든요. 뭐 그 덕에 제가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의 변화들, 근본적인 변화와 틀을 바꾸는 변화를 이제 말해서 다음 단계 방법론으로 가야 되는 상황을 좀 더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이제 진짜 올해부터 그것이 실현되고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좀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20년간 신기술 쪽, 신사업 쪽 투자와 또 현재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를 하고 계신 우리 김경찬 대표님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경찬입니다. 저는 그 이영달 이사님께서 발표하신 초고성장 벤처와 디지털 전략 관련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최근에 유니콘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조 원 기업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2, 3년간 급격히 늘어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나스닥 상장 케이스도 나왔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그 여러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제일 지금 마음이 급한 조직이 바로 대기업입니다. 조금 전에 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저희는 정부 정책 자금을 쓰기보다는 예전부터 이제 디지털 기술의 이제 자체 자금이나 이제 다른 펀드들을 통해서 투자를 해왔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저희들을 많이 불러요. 그래서 회장님도 부르시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룹 회장님들한테 가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회장님들은 그러시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업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투자 방안이 있으면 좀 알려주고 카카오나 네이버가 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제가 단언컨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50년이 지나도 회장님이 갖고 계신 기업은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 원래 잘 하시던 제조업을 하시라. 그리고 그런 혁신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하고 초고성장을 하는 회사는 그런 회사에 가는 인력들이 대기업에 지원하지도 않고 이미 그들의 급여가 여러 그 대기업들이 그 급여를 초월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업 문화에서는 그런 기업을 절대 키워낼 수 없으니 그쪽은 잊으시고 원래 잘하시던 중후장대 제조업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우리 이영달 이사님께서 여러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년 정도 그 스타트업 투자를 하다 보면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공식이 좋은 학교 나오고 대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나와서 30대 후반에 창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프리 IPO 기업 하나 투자하려고 찾아갔다 왔는데 거기는 29에 창업을 했고 이제 벌써 9년 만에 이제 올해 말에 상장 심사 예비 청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성장합니다. 1년에 매출이 4배씩 올라오고 있고 시장은 미국이 주요 시장입니다. 아까 이영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데 이들은 일단 그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안트레프로너십으로 똘똘 뭉친 기업가정 흔히로 똘똘 뭉쳐 있고 글로벌 랭귀지 구사에 전혀 어려움이 없고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거부감도 없고 그리고 기존의 조직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나 절차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그 목표만을 설정하고 열심히 하는 열정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 우리 학회에서 그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고 저도 이제 책도 이제 좀 주셔가지고 좀 읽어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기업가 정신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좀 더 많이 전파가 되고 우리만의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좀 우리 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창업의 기회를 좀 더 많이 꿈꿀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만의 기업가 정신이 이제는 저희가 예전에 뭐 이스라엘 창업 뛰어나다 실리콘밸리 우수하다 일본이 어떻다 미국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부러워하고 우리는 언제 저런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랬지만 지금은 뭐 저희도 그 일부 나라들 같으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좀 자부하거든요. 그런 기업가 정신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방안과 좀 체계적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매우 짧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인사이트를 주시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시 20년 이상 앙투프라노아십 연구하시고 실전에서 인큐베이팅 투자도 해오시는 우리 양영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2, 3분 내로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이 이제 디지털 포메이션과 벤처 육성에서 이제 대기업 또 내지는 좀 큰 기업의 관점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창업 현장에서 실제 창업 기업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누구나 쿠팡이 되기를 꿈꾸지만 아무나 쿠팡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면 우리 창업학회가 존립할 근거가 벤처가 상당히 약해집니다. 여기 있는 전문가들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느냐? 뭐 완전히 된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제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방법은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죠. 물론 사업은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이영달 교수님을 발제해 주신 얘기 중에 상당히 많은 답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성장 산업에 일단 잘 꽂아야 된다. 많은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피보팅을 해드리는 시장에 있는 분들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고기 하는 낚시와 비교합니다. 낚시를 갈 때 많은 분들은 낚싯대가 좋으면 낚시 잘 잡힐까요? 고기 잘 잡힐까요? 사실은 감각이 있는 것 중에 하나 포인터를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나게 많은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4조 5조 그들 돈의 거의 80% 이상은 특정 산업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창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낚시를 제대로 고기를 잡고 싶으면 그쪽 물로 가도록 유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못 갈 이유가 되게 많죠. 안 해본 거라 기술이 없어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주는 게 우리 이제 창업 쪽에서 좀 고민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아까 그 성장 산업이 그 굉장히 그 좋게 전 인사이트 있게 들었고요. 우리 이재남 국장님이 말했던 그래서 뒤늦게나마 벤처 확인 제도도 투자 보증이나 융자를 빼고 투자 중심으로 가면 투자자들은 역시 고깃대가 있는 포인트들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김영찬 우리 여기 대표님 와 계시지만 그분들의 가이드를 바꿔야겠다고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사례 하나만 듣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카이스트에 인공지능하는 팀이 왔습니다. 뭐 저는 대학원에 있기 때문에 한밭대학교 해서 한밭대학교 출신만 있는 게 아니라 대덕에 있다 보니까 연구원과 카이스트 분들이 꽤 많이 옵니다. 이 친구들은 충분한 데이터가 없거나 데이터에 노이즈가 많은 상태에서도 인공지능 예측력을 굉장히 높게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솔루션에서는 최고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공개 경쟁 붙어갖고 중소벤처기업부 대상을 받을 정도의 이런 팀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 솔루션을 에너지 분야하고 반도체 그 품질 라인 쪽에다가 이걸 접목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좋은 솔루션에도 불구하고 그냥 SI 용역 업체입니다. 이 친구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은 뭐냐면 이런 분당 차병원이나 서울대병원하고 같이 뭐를 했냐면 안저 차량을 가지고 당뇨를 진단하는 걸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역시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한 솔루션을 줄 겁니다. 이 디지털 기술 가진 친구들의 한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기업을 만나갖고 뭐냐면 보행, 이 신발 밑에 깔창을 까는 업체를 만나갖고 이 업체와 함께 치매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그 솔루션을 만듭니다. 일단 앞단보다 뒷단이 좋은 건 뭐냐면요. IT 쪽에 있을 때 반도체나 이런 제조 쪽에 접목할 때는 조금 좀 반응이 없었는데 바이오 쪽으로 약간 오니까 투자가들이 조금 이제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솔루션을 갖고 풀 수 있는 문제가 과연 아까 쿠팡이 누구나 다 되고 싶은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문제였을까? 결국은 최근에 제가 바로 이제 어저께 있었던 일인데요. 누구를 연결시켰냐면 창업 4년 만에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대덕의 업체가 있습니다. 4년 만에 700억 투자를 받았고요. 지금 비업 가치가 4천억입니다. 참 공교로 재미있게도 그분이 글로벌 쪽이라면서 저하고 할 때 2년 때문에 와서 보면서 이 솔루션을 가지고 이분의 고민은 뭐냐면 수많은 그 바이오 물질 중에서 이 치매 치료에 맞는 합성 케미컬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기존의 바이올로지 한 분들 생각으로는 정말 수만 시간을 해야지 한 대에 나올 게 정도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좀 풀고 싶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뎁스가 올라간 겁니다. 그냥 이 보행 진단 정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생물학의 DB를 주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팀이 붙여놓자마자 이 친구들은 날개를 단 듯이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누구나 될 수는 없지만 또 아무나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나도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중요하고 창업 현장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러니까 진단업체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 진단업체는 바로 이 치매 진단안을 추출해내는 칩을 만드는 업체인데 그 3개 업체가 협업을 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보면서 우리는 창업을 하면서 너무 뒷단에 있는 아까 우리 김영찬 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큰 업체가 되려면 너무 솔루션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거죠. 사실은 프로블럼이 중요합니다. 여기 디지털 포메이션에서 벤처 육사의 가장 기본은요. 벤처와 스타트업은 다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벤처는 기존에 우리가 약간 솔루션 기술력 중심으로 봤다면 스타트업은 철저하게 문제를 봤습니다. 스타트업에서도 기술력은 중요합니다. 단 사업 뒤에용으로 검증된 기술이 중요하고요.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학회가 이런 발제를 하고 또 이미 큰 성공을 계신 우리 또 전임 안 회장님 같은 분을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하셔서 너무 좋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면 이건 저희 학회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남 국장님 발표 자료에 벤처기업의 정의가 아직 학술적으로 정의된 게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 벤처 창업 연구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논문을 쓰셨어요. 그럼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아직 정의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학회가 잘 정의된 이 내용들이 아직 충분하게 관이나 사회에 확산이 좀 덜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리 숙제를 좀 맞으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사실 안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기승전결 정말 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기승전결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원래 이 토론 디베이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토론자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최초 발표자들께 한 번씩 발표 기회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짧게라도 먼저 이영달 이사님 잠깐 코멘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방금 양영석 교수님께서 그 우리 학회의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 좀 반성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뭐 같은 맥락의 말씀을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발제를 하면서 또 최근에 이제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일종의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과 프로세스가 아니라 요즘에 어떤 그 기업들 특히 이제 그 초국적 기업들의 어떤 그 비즈니스 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학계나 학술적인 차원에서 그 내용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늘 그 오후 섹션에 기업 성장 이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최근에 연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기업 성장 이론이 지금 보면 1959년도에 펜로즈 이론에서 크게 지금 현재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이제 100년 전 가까운 어떤 그런 어떤 그 패러다임에서 여전히 우리 학계는 못 벗어나고 있는데 우리 이번 학술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벤처 창업학계가 어떤 그 인더스트리를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더스트리의 어떤 그 방향과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연구 단체로다가 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계기를 좀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 반성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더 깊이가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역시 이재남 국장님, 아까 우리 양영수 교수님이 아쉬움도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뭐 벤처가 39,800개 정도 되어가고 있고 대기업에 비해서 삼성이라든지 LG 이런 데 비해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벤처들이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뭐 대기업 중심의 이제 혁신은 더 이상 저희한테 뭐 큰 기회가 아닌 것처럼 앞으로 이제 벤처를 위한 또 벤처에 의한 이런 제도들이 많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이제 벤처 확인 기관에서는 그동안 이제 좀 많이 제기됐던 좀비 벤처, 무늬만 벤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되는 진짜 벤처다운 혁신 기업들이 좀 많이 발굴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에 있어서 크게 노력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양영수 교수님이 아쉬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그냥. 예,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참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는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참 자랑스러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나 시간도 우리가 좀 지킬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저해 주시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3시 10분부터 20분까지 쉬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좌장님들은 3시 20분부터 각 세션에서 지금 이제 아마 여기 뜰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사실 학회는 여러분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여러분 오늘 즐기시고 퍼스트 세션, 세컨드 세션까지 여러분 다 참여를 각 방마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신 토론자와 발표자분들께 뜨거운께 박수로 감사의 좀 표시를 했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